안녕하세요. 모낭염의 삶 강지입니다. 제가 요새 이 턱 쪽에 모낭염이 요새 계속 나가지고 피부과를 갔더니 날면도를 쓰시면 안 된다. 전기면도기를 사용하셔라. 그래서 저 전기면도기를 지금 사용한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제모하는 거 말고는 뭐 답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고민 중입니다. 근데 약이 안녕하세요 여러분. 21세기 양반민국, 되게 특이한 제목이죠.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던 표현이었어요. 그냥 이 현대 정치인들을 양반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건데, 제가 정치인들을 보면 그냥 양반들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냥 이름만 바뀌었지 본질은 여전히 권력놀이 중이다.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대신 양반민국이 맞지 않나.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을 치렀잖아요. 결과도 나왔죠.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했는데, 아무튼 12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과정을 보니까 진짜 한심해서 답도 없더라고요. 특히 어느 당은 계속 탄핵한다고 협박을 하고, 또 어느 당은 경선에서 후보를 뽑아놓고 지도부가 새벽에 날치기로 잘라버리고 다시 또 단일화를 하고. 아니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? 제가 그 영상에서 계엄을 한 이유를 듣고 나서 오히려 이해가 됐다고 말을 했었잖아요. 그 이유가 양반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관심이 1도 없었으니까. 그래서 알게 된 게 많아졌다, 이 포지션이란 말이에요. 그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좌우에 절대 선, 절대 정의라는 게 없으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하냐 안 하냐, 납득이 가냐 안 가냐거든요. 계엄만 무조건 잘못된 거고, 그 전, 그 이후에 양반들이 하는 행동들과 과정들은 정의로운 건가요? 그리고 또 웃긴 게, 지금 보니까 정권이 이제 바뀌고 나서 인사기관에 있잖아요 지금. 그런데 또 같은 편이었던 언론들이 인사 후보들을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. 아니 진짜 역시는 역신가. 이게 그 안에서도 또 니 편 내 편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완전 진짜 그나물의 그 밥들이야. 이게 국민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.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그 위에 군림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.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너 뭐야, 계엄 찬성해? 너 극우야? 이러면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 할 얘기도 없다. 뭐 어쨌든 정말 양반들의 민낯을 아주 과감없이 본 것 같고, 최근에 정말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한 게 60대 모 작가, 그 사람이 대선 후보 아내분한테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그러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됐잖아요. 사과를 했지만 그거는 비판 여론이 워낙 심하니까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게 된 것 같아요. 정말 그 전형적인 선민의식, 엘리트의식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.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양반들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. 대한민국 이전에 뭐 삼국시대부터 고려, 조선, 그때는 뭐 귀족이고 양반이었고, 지금은 정치인, 나라의 관료들이잖아요.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념이 달라도 협치라는 게 필요하고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진짜 제가 21세기가 되고 제가 20살에서 지금 이제 40대가 된 이 시간 동안 저는 진짜 달라질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진짜 예전 마냥 문인 대 무인, 동인 대 서인, 요론 대 소론,
진보 대 보수 늘 이렇게 둘로만 나뉘어서 싸우고만 있잖아요. 정말 막 정책들은 진짜 전형적인 탁상공론, 자기들 월급은 인상이 되어야 되고 자기들 특권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, 도대체 그런 모습들에 민생이라는 게 어디에 있나. 앞에서는 엄청 싸우지만 뒤에서는 악수하면서 또 친하게 지내는 게 양반들의 진짜 민낯이 아닌가. 백성은 여전히 자기들 아래에 있고 국정이란 거는 백성이 없는 무대일 뿐이다. 그런데 딱 이제 보다가 국민들이 좀 짜증을 많이 내는 것 같네? 그러면은 포퓰리즘 마냥 쌀 좀 주고 잔치상 한번 베풀어 주고 그런 식으로 민심을 잘 내면서 권력을 유지하잖아요. 저는 그렇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그 달래기성 정치 안에 갇히고 싶진 않고,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거든요.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그냥 양반 노름에 놀아나는 그 수준에서 우리들이 멈춰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양반들도 정신을 아주 시게 차려야 하지만 우리 자신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. 좀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을 좀 해보고, 평소에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가 뭔가 늘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언제든 깨어있고 일상 속에서도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주체로서 개개인의 역할을 다 해야지 지금의 21세기 양반민국 구조를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꼭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V4 벤데타예요. 이 V4 벤데타는 처음 봤을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영화 같아요. 2006년에 20대 초반에 봤을 때하고 40대 초반이 된 지금 봤을 때하고는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하는 게 완전 다르지 않나. 그래서 전혀 다른 느낌의 영화가 되는 것 같아요. 이 영화 안에서의 영국 사회는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시민들은 공포와 통제에 익숙해져서 침묵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구조로 그려진단 말이에요. 거기서 권력자들은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것을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하는데, 사실 그 통제를 가능하게 했던 거는 바로 국민들이었다.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자유를 포기하고 질서를 명분 삼아서 침묵했던 결과가 독재로 이어진 거로 그려진단 말이죠. 생각해보면 영화라서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. 언론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위기를 이유로 기본권이 제한이 되고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면책을 받는 이런 장면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. 결국 이 V4 벤데타 영화가 말하는 건 어떤 디스토피아적 권력 그 자체보다도 그 권력을 가능하게 만든 침묵과 무관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.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21세기 양반민국을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랑 상당히 겹쳐 보였다. 그래서 저한테 계속 떠오르는 게 아닐까 싶고, 지금 아마 20, 30대 분들은 이 영화를 보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한 번쯤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단순히 영화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줄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대본을 정리하다가 제가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니까 크리스천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 우리는 이 양반들의 권력과 정치 구조 속에서
그리고 또 성경적인 가치와 대립을 하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정책들이 당연하듯이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. 그러면 나는 이 세상 안에서 진짜 성경적 가치를 과연 지킬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잘 살 수 있을까? 고민이 되는 한편 또 그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양반들을 옹호하는 크리스천들도 굉장히 많은 이 현실 앞에서 이게 진짜 내 자신에 대한 엄청난 회개와 진짜 세상 앞에 내가 지금보다 좀 더 깊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.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반으로 비유를 했는데 공감이 잘 가실런지는 모르겠어요. 갑자기 되게 민망하네. 그렇다고 뭐 이 양반 놈들 다 때려 부셔야 됩니다, 동기합시다 막 이런 거는 아니고, 제가 참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요. 카테고리별로 해서.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쭉 이어져 온 생각들이어서 이거를 그렇다고 막 어느 자리에서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 제 생각들을 그냥 풀어내고 있다, 컨텐츠처럼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, 뭐 아무튼 결론은 21세기 이 양반 민국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 생각을 해봤다.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결론은 굉장히 짧은데 토론이 엄청 긴.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Cheers! 어우 더워.